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종신보험은요, 아무래도 사망과 관련된 보험이다 보니까 다소 어렵고 또 무겁게 느끼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종신보험이 사망 보장은 물론이고 장기 저축용으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요, 이렇게 생사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중요한 종신보험 활용법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을 위한 대비책이 되어줄 수 있는 플랜이라고 하니까 강의 시간에 집중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2대 질병을 주제로 또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 비교, 분석 함께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줄 수 있는 보험 정보 드릴게요.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그리고 보험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들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그 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1:1 상담이 가능하고요. 간단하게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생사와 관계없이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성중 전문가님과 그 방법 확인하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사 관계없는 종신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종신보험입니다, 오늘. 종신보험이 저축을 능가하는 그런 아주 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 시중에서 혹시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짠테크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짠테크? 짠테크라고 요즘 유행하는 신종 언어인데요. 짠테크가 어떤 얘기냐면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자. 아주 사소한 돈으로 없어도 될 만한 아주 미미한 돈으로 큰 돈을 만드는 짠테크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짠테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했더니 바로 보니까 종신보험이었더라고요. 그럼 종신보험은 과거에 사망보험금을 나타내는 큰 도움이 되는 보험이었는데 왜 이게 저축이 될까?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물론 생사 관계없는 종신보험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종신보험. 하지만 이게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이 굉장히 가능한 큰 특징을 띠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해지환급형이 없는 미지급형으로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10년 전 종신보험보다 가장 낮은 보험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거에 특징이 좀 있는데요. 저렴한 만큼 높은 사망보장금을 가져갈 수가 있고 또 해지환급금 또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과거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게 평생 납입만 하다가 사망 시에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종신보험들은 이 해지환급금 또한 굉장히 좀 높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납입 완료 후 유니버설 기능을 활용해요. 목적 자금이 활용 가능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이 은행에서 파는 상품, 은행권에서 갖고 있는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별도의 체크카드가 수령이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를 수령을 해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만큼 돈을 찾아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종신보험이지만은 사망보험금이 10% 추가 보장을 해드립니다. 이 내용은 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 뜻은 뭐냐면 내가 1억을 주계약으로 가졌다고 하면은 납입이 완료 후에는 1억 1,0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보너스적으로 붙게 됩니다. 그렇다면 1,000만 원을 찾았어도 1억이 남게 되겠죠. 그리고 고액에 대한 장기나 무대 보너스, 추가적인 이자를 통해 가지고 많은 해지환급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장점들만 보이겠지만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이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이라는 것은
납기 내에 해지한금이 얹겠죠. 이 기준을 세부적으로 보시면은요, 주계약이 한 1,500만 원부터 또는 나이대에 따라서 1,000만 원부터 시작이 가능한데요. 최대 20억까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10년 납 그리고 20년 납. 10년을 좀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10년 뒤 어마어마한 해지한금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지급액은 이제 사망보험금이 기본적으로 보장자산으로 남게 되고요. 그리고 납입 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110%의 사망보험금이 추가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가입한 금액보다 10%가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기본 사망보험금 계약자 적립금의 110% 그리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가장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일단은 보장을 해줍니다. 첫 번째로는 사망을 보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사망 이후에는 인출이나 또는 추가납을 통해 가지고 저축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어떻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은 일단 사망이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죽어서만 받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생사 관계없이 내가 낸 돈을 그 이상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보시면 추가납 인출 2.75를 최저 확정 보증을 해줍니다. 요즘 은행금리 어떠신지 아시죠? 지금 현재 은행금리 이번 달 기준으로 보면 거의 다 1%에서 2%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은 단리의 이자를 띠고 있지만은 우리 보험의 특징 가장 중요한 건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납입 기간 내에는 중도인출이나 중도인출 되지 않습니다. 추가납은 가능하십니다. 추가납은 가능하신데 이 보험 같은 경우 추가납을 굳이 활용 안 하셔도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입 기간 이후에는 납입 기간이 완료되었을 때는 그 카드가 나옵니다. 체크 카드가 지급이 되고요. 그 체크 카드를 통해서 언제든지 내가 적립되어 있는 돈을 찾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납입 기간 내에는 인출도 불가합니다. 납입 기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회사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이 높은 금리를 주는 종신보험, 해지한금이 높은 저축과 관계지어도 무관한 보험들의 회사들을 좀 분리를 해봤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두 회사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에서 존재하는 그런 보험들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에서는 절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는데 일단 다 종신보험군의 상품을 띄고 있죠. 요즘에는 저축보험이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 예전에 한 5년 전쯤만 하더라도 뭐 은행에 가더라도 1억 만들기 플랜, 뭐 1,000만 원 만들기 플랜, 그리고 학자금 저축, 그리고 단기 뭐 5년 또는 장기 저축 상품들이 굉장히 좀 유행을 했었지만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저축 상품이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면은요, 납기가 완료돼도 원금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생각을 해보시면 10년을 내고 내가 돈을 매달 10만 원씩 또는 매달 100만 원씩 10년을 냈는데 원금뿐이 안 된다고 하면 누가 저축보험을 듭니까? 아무도 가입을 하지 않는데요. 권유도 하지 않고 가입도 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2.75, 2.5, 2.5, 2.8 이렇게 보통 2점대 후반을 두고 있지만은 일단 해지한금 보시면 굉장히 큰 특징을 나타내는 게 10년 뒤에 무려 115%에서 116%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A사도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고요. 우리 과거에 한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종신보험을 활용한 저축을 많이 얘기했었어요. 물론 종신보험은 그냥 종신보험입니다. 저축을 활용해서 종신보험에 은행보다 더 좋은 저축 상품을 만들어내는 추가납 혜택을 보는 상품들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30만 원을 만약에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모으겠다 해서 10만 원짜리 주계약을 들고 20만 원을 추가납하는 형태의 상품들이 굉장히 좀 유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하지만 사망보험금이 비싼 보험이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보장이 굉장히 좀 떨어졌었거든요. 이게 추가납을 활용한 상품들이 유행을 했지만
추가납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115%에서 116% 굉장히 높은 금리를 띄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100%, 200%, 300% 계속해서 올라가는데요. 이 특징들을 보시면 연으로 따지게 되면 한 10% 이상의 금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과세 혜택과 그리고 복리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괜찮은데 보험료를 좀 보시면은요 굉장히 좀 저렴하게 되어 있는데 30세 남자 여자 같은 경우는 주계약을 3천만 원 넣었을 때는 7, 8만 원 정도 해요. 만약에 1,500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뿐이 안 합니다. 30대 40대 모두 4, 5만 원대 4, 5만 원대를 우리가 한 달에 좀 4, 5만 원 정도 내가 안 써도 된다는 돈을 여기다 넣으시면은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이걸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종신보험이지만은 종신보험으로 보기보다도 저축으로 좀 활용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한 달에 한 4, 5만 원 또는 3만 원. 우리 이 돈 되게 우스운 돈이잖아요. 하루에 커피 한 잔값 정도뿐이 안 되는 돈을 이렇게 한 달에 월 4, 5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시면은 일단은 보장자산이 준비가 되죠. 사망에 대한. 그래 나 사망보험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가정할게. 필요 없고 장기저축. 아, 나 10년 정도는 한 달에 한 4만 원이나 5만 원 정도는 없어도 돼. 이런 돈을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유동성. 10년 뒤에는 언제든지 찾았을 수가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다 세 가지의 장점들을 다 가져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보장이 되고 저축이 되고 그리고 자금의 유동성까지도 세 가지를 다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계약 3천, 6천, 1억을 비교해 봤는데요. 이건 역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3천만 원을 보장받으면서 10년 되는 시점에는 116% 30세 남자 기준으로 한 3천만 원을 넘는 그런 사망 그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주계약을 6천만 원을 목적 자금을 3천만 원 여기 보시면 목적 자금이 3천만 원 되어 있죠. 3천, 6천, 1억. 내가 1억을 만들겠다. 내가 3천을 만들겠다. 10년 뒤에 3천을 만드는 거예요. 10년 3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계약을 7,600만 원을 보장받습니다. 내가 3천을 만들기 위해서 매달 20만 원씩 넣다가 22만 원씩 넣다가 그 사이에 혹시라도 사망을 하게 되면 가족한테 7,600만 원이 돌아가고요. 만약에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 나 이제 사망에 대해서 보장이 필요 없어. 해지를 하시면 3천만 원이 나오게 되는 현상이 되죠. 요즘 은행에서 22만 원 저축해가지고 3천만 원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금리인데요. 6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달에 49만 원씩 내시면은 6,800만 원 정도가 나타나게 되고 1억을 만들기 위해서 한 달에 81만 원씩 저축을 하신다 하면은 2억 8천이 보장이 되고 세금을 하나도 안 떼고 1억 1,200만 원 정도의 그 확정적으로 찾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40대, 50대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내가 돈을 만들겠다, 목적 자금을 만들겠다 해서 보장 자산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이후에는 납입이 끝나죠. 납입이 중지가 됩니다. 납입이 완료가 됐죠. 완료가 되게 되면 이제 추가납이나 중도 인출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고 비과세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아까 말한 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장도 받으시고 저축도 활용할 수 있는 큰 혜택을 주어질 수가 있는데요. 은행에 적금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매월 73만 원씩 10년간 8,760만 원. 제가 낸 돈은 73만 원씩 매월 10년간 73만 원으로 10년간 냈더니 8,760만 원. 원금이죠. 그리고 금리가 0%가 되더라도 해지환급금은 10년 뒤 무려 1억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건 40세 여자 주계약 2억 3천 기준으로. 그럼 2억 3천도 보장을 받지만은 내가 혹시라도 사망을 하게 되면은 2억 3천이 가족한테 주어지고요. 내 건강에 살아 있어서 나중에
이걸 돈으로 좀 찾아 쓰겠다 하면은 1억이 넘습니다. 1억 174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자만 해도 무려 1,400만 원이 붙죠. 우리 지금 시중에서 어떤 저축 상품을 은행에서 전국에 있는 은행을 다 돌아다녀 보셔도 10년 동안 내가 73만 원에서 이자를 1,400 주는 이런 금융상품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은행의 예금 비율을 4%대로 가정을 해볼게요. 4%대. 단위 4%대로 가정을 해도 4%대, 우리 4%대면 이미 뭐 한 7, 8년 전 이전의 금리라고 할 수가 있죠. 4%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 73만, 똑같이 73만 원씩 은행에 대해 4%대는 저축은행에 저축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10년 동안 보시면은 원금이 87만 원, 원금만 8,760만 원, 그리고 우리는 은행에서 15.4% 과세를 하죠.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그러면은 세전 이자가 1,766만 원인데 이자 후 과세가 200만 원이나 또 은행에서 가져갑니다. 세금으로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수령 금액은 1억 한 200 정도가 됩니다. 4%짜리 은행 저축하고 비교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죠.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게 돼 있는데요. 이 저축을, 이 종신보험이지만 저축으로 활용해도 무관하다는 점이 이렇게 많은 이자를 주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 보시면은요, 플랜을 예시했어요. 제가 아까 10년 납 주목을 하라는 이유는 10년 납했을 때가 이자율이 굉장히 좀 세고요. 20년 납으로 하게 되면 이자율이 굉장히 또 높습니다. 20년 동안 해장금 미지급형이지만 20년째는 134% 정도 됩니다. 134%에서 한 6% 정도. 만약에 내가 이게 사망보험금을 우리 가장을 위해서 또는 내가 가족을 위해서 또는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기간을 길게 20년 동안 납입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 과거에 종신보험들 다 20년 납 이상 가입을 하셨잖아요. 20년 납으로 해서 사망보장을 목적으로 하시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을 하셔도 이 높은 이자를 보장을 해줍니다.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10년 납 가정을 해볼게요. 20세 남자.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2,000, 이게 좀 틀리죠. 1,600에서 2,0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우리가 10년 동안 7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딱 한 이 정도 5만 원 정도, 내가 한 달에 5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10년 뒤에 700만 원이 넘는 원금과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년 뒤에는 800만 원 정도, 그리고 20년 뒤에는 883만 원, 30년 뒤에는 1,000만 원 정도가 되게 되고 있고요. 이렇게 금리가 이자가 쭉 늘어납니다. 전부 다. 그래서 내가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20대, 30대, 40대, 그리고 여성 20대, 30대, 40대를 가정하면 내가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만 저축을 할게 하면은 10년 뒤에 700만 원 정도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보장자산이 틀린 거는 나이대별로 사망에 대한 수가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가져가는 돈은 비슷하죠. 700만 원대 되어 있고요. 은행 예금과 비교한다고 하면은, 예적금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적금했을 때 지금 현재 한 1.5% 정도 주고 있고, 예금도 1.5% 가정했을 때는 10년 뒤에 638만 원, 106.4% 정도 되죠. 여기서 세금을 또 떼게 되겠죠. 보시면 거의 한 1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죠.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보장자산을 가져가고 또 저축으로 활용한다고 하면은 이 돈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는 우리 안 찾고 모아둘 수가 있잖아요. 5만 원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5만 원 정도 매월 저축을 한다 하시면은 이렇게 은행과 비교했을 때 이자가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10년 뒤에.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사회 직장 초년생인데 내 10만 원을 저축을 하려고 그래. 주거래은행에. 그럼 5만 원 여기다 저축하시고요. 5만 원 여기다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은행에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 적금의 최저 미니멈이 3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월 100 정도 해야지만 그 신용도에 영향을 끼쳤지만은 제가 최근에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대출을 한번 알아봤는데 그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30만 원 정도만 저축을 해도 신용도는 100만 원이나 200만 원 하나 똑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축에 대해서 은행도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서 예금 통장에다 1,000만 원씩도 저축을 예금을 해놨었고 그 월 100만 원 이상 저축을 한 적도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한 30만 원 정도만 해도 100만 원을 하든 200만 원을 하든 똑같다고 합니다.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그럼 내가 30만 원만 저축을 한다고 은행에다 저축은 굉장히 중요하죠.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축을 은행에다 어느 정도는 하시고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만 월 5만 원 정도만 저축을 하신다고 하면은 10년 뒤에 700만 원이 넘는 그런 돈을 가져갈 수도 있고 보장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여기서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핵심 포인트인데요. 카드 납입 가능합니다. 카드 납입 가능해요. 뭐 국민, 신한, 현대, 뭐 대형사들의 카드 납입 가능하기 때문에 월 5만 원씩 카드 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5만 원씩. 그럼 어떻게 되냐? 내 카드를 한 달에 5만 원씩 결제를 하고 그럼 카드에 마일리지나 뭐 적립금이 쌓이겠죠? 그리고 세액공제도 받겠죠? 보험의 세액공제 연간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받으시면서 카드 납을 10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120개월. 하시고 나면은 난 카드만 5만 원 더 썼을 뿐인데 이자가 10년 뒤 116% 이상이 붙게 됩니다. 적은 금액 3만 원, 4만 원, 5만 원짜리 하실 분들은 카드 납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좀 좋겠죠. 부담이 전혀 안 되시는 그런 금액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지환급 미지급형으로 보장보험료는 굉장히 좀 저렴하면서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납입 기간 중에 해지환급금이 제로이기 때문에 큰 금액을 선택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3만에서 5만 원대 저렴한 금액으로 하신다면 리스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저희가 한 4, 5만 원 없다고 해서 크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를 체크하셔서 준비를 하는 게 좋겠고요. 입출금이 가능한 기능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장도 되고 저축도 되고 그리고 타사와 틀리게 납입 이후에 10%의 추가적인 사망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자산도 업되고 환급률도 업된다는 뜻이고요. 내가 1,000만 원을 하게 되면 10년 뒤에 1,100만 원의 보장자산이 생기게 되고 1억을 하시면 1억 1,000만 원이 보장자산이 생깁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을 인출을 했더라도 사망보험은 1억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요. 그리고 장기납 60일에 5년 이상 하게 되면 당연히 5년 이상 가겠죠. 아까 납기가 10년, 15년, 20년 납분이 없다고 했으니까 1%의 기본보험료 할인으로 주계약을 5천만 원 이상 하셨을 때 1% 추가적인 적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의 특징은 일단은 가입의 나이가 좀 제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15세부터 60세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60세 넘으신 분들이 나 10년만 저축하겠다면 요거 말고 다른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지만 굉장히 제가 이 요즘 어깨에 떠도는 이 짠테크에 대한 그런 보험이 어떤 상품일까? 분명히 장기면은 보험 상품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놀라운 효과를 좀 띠고 있는데요. 일단 사망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이지만은 하지만 저축보다 과거의 저축보험보다 굉장히 높은 환급률을 띠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목적 자산과 그리고 내가 혹시나 죽든지 살든지 무조건 유지만 잘 하신다고 하면은 심지어 카드 한 장만 있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이걸 유지하시는데 나중에 큰 그 금액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하나씩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보장도 받으시고 리스크의 해칭도 하시고 그리고 큰 목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종신보험은 죽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보험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요, 그 생각을 좀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죽지 않고 오래 살아도 여러분들께 이득이 되는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생사와 관계가 없다라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일단 사망 보장은 기본이고요. 이게 2.75%의 최저 확정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넣어만 두셔도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몇 배 이득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0년의 납입 기간
이후에는 언제든 이 내가 벌은 돈을 체크카드처럼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저축으로도 그리고 나중에 목돈 마련으로도 아주 쏠쏠한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주신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요즘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짠테크,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이 똑똑한 지출을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 소개해 주신 종신보험을요, 이 짠테크 저축으로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해도 괜찮을까요? 예,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지침사항 같은 게 아무래도 보험에 대해서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나 이게 저축인 줄 알았는데 종신보험이네. 그런 인지를 못하고 가입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종신보험이고 저축이나 연금 또는 다른 상품들과 좀 비교를 해가지고 그 해지환급금 있죠? 금리 나중에 내가 목적 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체크를 하시고 종신보험인 걸 인지를 하시고 이게 저축으로도 활용을 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원형의 형태는 종신보험이지만 그 저축으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어떤 저축보험보다도 큰 이득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 가입을 하시는 유의점은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망보장이 주인 종신보험의 기능을 가져가시면서 저축으로도 똑똑하게 활용하고 싶다면 이런 보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리가 2.75% 이렇게 높은 금리가 확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여러모로 유리해 보이는데 혹시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가입이 거절된 적은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거 보험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물론 특약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이라든지 입원이라든지 진단자금. 하지만 수술이나 입원이나 뭐 다른 특약들은 그 손해보험보다 굉장히 좀 뒤처지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특약을 삽입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는 웬만한 뭐 죽을 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당장 뭐 1, 2년 안에 사망과 연계되어 있는 질병을 갖고 계시지 않다고 하면은 웬만하면 거의 심사를 통해서 통과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아직은 거절되는 경우 거의 없다고 하니까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병력이 있으셔도 일단 연락을 주신 다음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축보험처럼 좀 활용도가 높아 보이는 그런 종신보험인데 만약에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럼 어떤 활용법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뭐 많이들 들어오는 질문인데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문 용어 카드를 이렇게 돌려서 쓴다 해서 카드깡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비속어로. 근데 카드납이 가능합니다. 2회차부터 카드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꼭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아도 내가 자주 쓰는 주거래 통장. 우리 통신료나 뭐 렌탈을 하거나 하면은 우리 얼마 이상 써야 되잖아요. 30만 원 이상. 근데 막상 또 여러 카드가 있기 때문에 좀 난해한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아무 카드나 상관이 없지만은 보통 한 6개 주요 대형 그 저축이나 그 카드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카드납이 가능합니다. 카드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카드의 이점도 세제 혜택이나 마일리지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험 혜택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카드를 활용해서 좀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카드가 활용이 되고 10년 뒤에 우리가 완납이 됐어요. 만약 10년 납을 했는데 완납이 됐으면 카드가 나옵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카드 납하셨던 돈을 가지고 높은 이자와 추가적인 원금을 통해서 인출을 하셔서 언제든지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카드가 포인트네요. 일단 여러분들이 통장 이외에도 카드로 보험료를 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드 거래 내역으로 마일리지, 포인트도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10년 완납을 하면은 이 보험사에서 카드가 따로 나온다고 해요. 이 카드를 체크카드처럼 활용하셔서 불어난 돈을 자유롭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주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 했고요. 자, 2.75%의 높은 최저 확정 금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넣어만 둬도 득이 되는 종신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사망 보장도 챙겨 놓으시면서 저축까지 한 번에 하고 싶으시다면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노후 대비책을 세워보고 싶으시거나 보험을 좀 탄탄하게 잘 구성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요, 저희 보험플랜 119 전화 문자 번호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훌륭한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를 통해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바로 2대 질환입니다. 오늘은 김규식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2대 질병 그래도 이제는 암보험만큼이나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도 아직은 암보험보다는 좀 가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2대 질병 보험이 우리가 필요한 이유부터 짚어볼까요? 네, 요즘 뭐 방송이나 기타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시고 또 준비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과연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될지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뭐 예. 2대 질병에 암까지 포함하면 이거를 3대 질병이라고 하는데 암보험과 비교를 하면은 요즘은 뭐 암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2개, 3개 이렇게 중복 가입을 해서 5천만 원, 뭐 1억 이상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2대 질병 보험은 그렇게까지 준비를 안 하고 계세요. 그냥 갖고 계신 보험에 특약으로 기본만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뭐 암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상 가져가셔도 무방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30대, 40대 이후의 사망률 1위는 예. 뭐 성인, 남자, 여자 뭐 3명 중에 1명은 암이 걸리기 때문에 부동의 1위죠. 암 진단금이 맞고요. 그리고 2위, 3위가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인데 상대적으로 암보험보다는 적게 걸리는데 이렇게 그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즉각적인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암보험 같은 경우는 걸리게 되면은 뭐 항암 치료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꽤 있는 반면에 뭐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이렇게 순환기계통 질환은 바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바로 사망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겠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암만큼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네요. 암 다음으로 2위와 3위가 이 2대 질환이고 그리고 뭐 암보다도 치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계신 게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대 질병의 가입 또 기준이 있을 것 같고 또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선택을 하실 때에는 다른 건 좀 둘째치고 제일 네. 중요한 거는 범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먼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전체적인 뇌혈관 질환을 100%라고 봤을 때 뇌출혈은 17%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생명보험을 가입을 할 때 보통 특약으로 이렇게 기본으로 가입을 하시는데 보시면 뇌출혈 진단금이라고 1,000만 원에서 많으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뇌출혈이라는 거는 뇌졸중이나 뇌경색까지는 보장을 해주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범위를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도 이제 뇌졸중이라는 특약이 있어요. 뇌졸중이라는 특약에서도 뇌졸중하고 뇌출혈 좀 더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보장을 해주지만 그 뇌경색까지는 보장을 해주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요. 지금 제 아는 지인이 병원에 지금 찾아갔는데 지금 말이 어눌해지고 좀 답답한 감이 있어서 병원을 갔는데 당연히 자기는 이제 보험이 뇌출혈 진단금, 뇌졸중 진단금이 있어서 보장이 되는 줄 알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받은 거는 I63이거든요. 지금 뇌경색증을 받아서 보장을 못 받는 사례가 좀 발생을 했어요. 이 코드에 해당이 안 되면은 내가 뇌질환으로 가입을 해놨어도 네네. 코드에 해당이 안 되니까 전혀 못 받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범위, 거의 모든 뇌혈관 질환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뇌혈관 질환 진단금을 좀 준비를 하셔야겠고요. 다음 표를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뇌졸중과 뇌출혈이 좀 감소되는 추세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감소된 게 아니라 뇌경색, 뇌혈관 질환이 좀 더 진단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좀 줄어드는 형식으로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2대 질환의 보장 범위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떤 부분도 살펴볼까요? 예, 다음은 심장 2대 질병 중에서 심장혈관 질환을 좀 볼 건데요. 심장혈관 질환은 다른 건 또 볼 필요 없고 협심증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심장 질환을 100%라고 봤을 때 급성 심근경색은 7%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생명보험만 준비하신 분들 보시면 특약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진단금이 1,000만 원에서 많으면 3천만 원까지 준비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심증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인 100%라고 심장혈관 질환을 봤을 때 협심증이 거의 70%를 차지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은 협심증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협심증을 보장할 수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을 꼭 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대 질병의 범위가 진짜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어떤 회사의 상품을 좀 선택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자, 어떤 기준으로 또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까지 살펴볼까요? 네, 제가 준비해온 거는 지금 두 가지 회사를 준비해왔는데요. A사는 지금 진단금이 1,000만 원까지 돼 있고 B회사는 진단금이 3,000만 원까지 돼 있어요. 지금 회사별로 이대 질병의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많으면 그만큼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해율이 높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모든 보험회사에서는 진단금을 1,000만 원 한도로 낮춰놨습니다. 지금 B회사 한 군데 제가 지금 여러 회사를 찾아본 결과 한 군데에서는 아직까지는 3,000만 원까지는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A사 같은 경우는 남성 같은 경우 40세, 50세, 60세가 각각 3만 원, 3만 1,000원, 4만 7천 원이고요. 여성 예. 같은 경우는 40대, 50대, 60대가 다 3만 원이세요. 40대하고 20대가 왜 보험료가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회사별로 기본 최소 보험료를 측정해 놓은 게 이제 3만 원이기 때문에 40대 같은 경우는 이대 질병금에 다른 특약들을 좀 넣어서 3만 원으로 맞췄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네. 비사 같은 경우는 40대, 50대, 55세가 남성이 5만 9천 원, 6만 6천 원, 7만 5천 원, 여성이 40대, 50대, 55세가 4만 2천 원, 5만 4천 원, 6만 2천 원입니다. 그러네요. B사가 조금은 보험료가 비싸고 그래도 A사와 B사가 이 보장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께서는 A사와 B사 중에 이대 질환 보장 어떤 거 좀 추천을 해주고 싶으세요? 예,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 범위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높게 진단금을 높게 가져가려면은 B사로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단순히 봤을 예. 때는 지금 금액적으로 수치상으로 높게 나올 수가 있는데 A사는 지금 진단금이 1,000만 원, B사는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비례로 봤을 때, 가성비로 봤을 때는 B사가 좀 더 저렴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B보험사의 장점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이 암 진단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대 질병 진단금은 말 그대로 좀 진단금이거든요. 특별히 입원이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진단 코드만 내려주면 바로 보험회사에서는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B사로 선택하셔서 좀 더 높은 진단금을 준비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네, 네, B보험사가요. 지금 표면적으로는 조금 비싸 보이지만은요. 보장을 대비했을 때 B보험사가 이대 질환의 진단비를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험사라고 합니다.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 자리에 김성중 전문가님도 계신데 이대 질환 이 보험에 대해서 첨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이대 질환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몸이 기관하고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기관들을 움직여주는 큰 역할을 하는 게 이 바로 수로 역할을 담당하는 혈관계 계통인데요. 이 혈관들은 굉장히 막히게 되거나 아니면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우리 현대사에서 굉장히 좀 많은 질병들로 또 식생활이나 문화 때문에 많이 자주 종종 발생을 하게 되고 있고 성인들 같은 경우는 뭐 혈압 관리한다, 당뇨 관리한다 해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약을 복용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좀 아프신 분들도 또 요즘에 유병자가 있던 분들도 관리가 잘한다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사회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혈압약을 먹어서 안 되겠지, 내가 당뇨약을 먹어서 안 되겠지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유병자 플랜이 굉장히 좀 잘 돼 있고요. 그런 분들도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의 진단비를 가져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 과거에 이제 생명보험만 들어놓으신 분들은 다 뇌출혈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손해보험만 가지고 있던 분들도 이미 7, 8년 전에 있으셨던 분들은 거의 다 뇌졸중이나 그 심근경색만 있으세요. 반드시 또 뇌혈관 질환이랑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진단비 보장폭이 가장 100%의 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단비를 반드시 좀 저렴하게라도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험 많이 들었는데 또 뭐 추가를 해 이렇게 하시더라도 뭐 갱신형도 20년, 30년 갱신형도 다양하게 되어 있고 보험금도 굉장히 좀 낮게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잘 체크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대 질환 보험의 중요성 살펴드렸고요. 자, 암보다도 오히려 2위와 3위를 차지하는 발병률 2, 3위를 차지하는 뇌와 심장 질환이요. 치료도 더욱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보험 없으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지금 보험 있으셔도 예전에 가입을 해 놓으셨다면 그 범위가 너무 좁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연락을 주셔서 보험 있으신 분들도 그리고 특히나 유병자 분들도 꼭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 문자 통해서 시청자분들 바로바로 실시간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한 분 전화 연결 이미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문제 있으세요? 제가 지금 보험이 2개 정도 있는데요. 예. 보험금이 좀 부담이 돼서 아, 예. 리모델링을 좀 받아보려고요.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하셨어요. 지금 20만 원이 좀 넘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되면 좀 부담이 덜어지실까요? 한 10만 원 정도. 절반 정도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36살입니다. 네, 30대 중반 정도 되셨고요. 자, 알겠습니다. 이 안에 특약은 3년 갱신으로 들어있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이게 더 보험료가 오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챙겨드릴 거고요. 지금 혹시 걱정되는 가족력이나 병력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건강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30대 중반이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삼성생명의 종신보험 특약은 3년 갱신으로 보이고요. KB 손해보험의 실비까지 지금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1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볼게요. 30대 중반의 남성이고요. 지금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갱신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아직은 건강하시다고 하네요. 김기식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내주신 증권은 저희가 잘 받아서 분석을 해봤고요. 지금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된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 2개를 가지고 계신데 먼저 그 단독 실비보험은 이거는 뭐 더 이상 건드릴 게 없고 리모델링 할 게 없으니까 그대로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17,000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삼성생명에 있는 종신보험이 이제 20만 원 가까이 내고 계신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보시면은 지금 특약 보면 3년 갱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앞으로도 지금 계속 10번 넘게 갱신이 되실 거거든요. 3년 갱신이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지금 뭐 결혼을 하셨나요? 아니요. 아, 지금 뭐 아직 미혼이시면은 일단 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일 먼저 뭐 사망보험금 지금 총 이제 19만 5천 원 중에서 사망보험금이 1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19만 원 중에서 13만 원 정도는 사망보험금으로 나가실 거예요. 특약값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예. 갱신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요거 부분에서는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좀 특약도 보면은 지금 만기가 지금 100세가 아니고 80세면 끝나게 돼 있거든요. 네. 지금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뭐 일단 생명보험 쪽에 지금 종신보험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손해보험 쪽으로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래서 지금 특약도 보면 암 진단금하고 뇌출혈, 심근경색 요렇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범위가 좀 작은 3대 진단금만 가지고 있는데 손해보험 쪽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80세가 아니고 100세까지 준비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갱신이 되지 않고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사망보험금에 대한 13만 원에 대해서 많이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지금 금액적으로 줄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네네, 그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보험료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살펴드리고 있는데 걱정 많으셔서 김성중 전문가님께서 도움 말씀 주신대요. 들어보세요. 네.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보험료를 반으로 주신다면 10만 원대로 주셔야 됐는데 예전에 이 과거에 이 S사 생명이나 S사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갱신형으로 좀 많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좀 비갱신형으로 좀 좋아지긴 했지만은 불과 작년, 재작년만 해도 전부 다 갱신형이었거든요. 이 보험금을 그대로 내신다고 해도 비갱신형으로만 하신다고 하더라도 20년 남, 10년, 20년 남만 하신다고 해도 우리 시청자님이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한다고 하면은 일단 40년 정도 이득을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갱신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보험료가 올라가세요. 올라가고 그리고 금액도 변경이 되세요. 계속 오르게 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만약에 아무 일도 안 생기고 건강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 그럼 굉장히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보험 갱신형 보험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비갱신형, 물론 금액을 낮으면 진단자금 적습니다. 진단자금을 많이 넣으면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진단자금을 좀 많이 안 가져가시더라도 평생 가져갈 수 있는 뼈대 있는 그런 보험들을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은 요즘 보험들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예. 보장폭도 넓고 납입 면제나 이런 특수한 그런 기능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손해보험 쪽으로 보장을 좀 준비하시고 나중에 이제 자녀가 생기거나 가족을 위해서 뭔가 보장을 받거나 했을 때 종신보험이나 이제 정기보험 통해 가지고 또 종신을 좀 추가적으로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지금 여기 계신 두 분의 전문가 모두 다 일단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삼성생명의 종신보험은 갱신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하시는 게 똑똑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지금 정리를 하시면서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좀 필요한 보장들을 챙겨드렸고요. 5만 원 정도 줄여드렸는데 그리고 거기다 비갱신이니까 앞으로 봤을 때 더욱더 이 보험료를 줄여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언제든지 전화, 문자 연락 주셔서 궁금증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883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올해로 45세인 남성입니다. 6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아직 약을 복용 중인데요. 3대 질병 진단금 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김성주 전문가님,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가입 가능할까요? 예. 일단은 6년 전 고혈압을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어떤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도 이번 수술이 없다고 하면은 3개월만 지나시면은 요즘은 보험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건강 플랜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인 보험, 유병자 플랜은 약간 일반 건강체보다 약간 좀 더 비싼 할증이 되어 있지만 좀 기능상으로 잘 됐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많이 나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표준체, 혈압 정도야 요즘 보험회사가 우리 과거 한 7, 8년, 10년 전 있게만 하더라도 혈압만 있어도 종신보험 하나 들기 힘들었었거든요. 예. 실손보험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지금 이 혈압 같은 경우는 그 보험회사도 굉장히 좀 오히려 건강체들처럼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약봉투나 처방전 있죠. 그것만 있으셔도 심사를 통해서 또는 활증을 통해서 건강 플랜 그리고 간단하게 가입하는 유병자 플랜 모두 다 가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6년이나 되셨으면은 충분히 어떤 플랜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3개월 내에 입원이나 수술이 없다면은요, 이렇게 약을 드셔도 예전과 비해서 좀 다르게 유병자 보험이든 건강 플랜이든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번 심사를 받아보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자도 살펴보시죠. 자, 499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0대 초반 남성인데요. 부모님께서 2008년도에 가입해 주신 실비 보험이 있는데 갱신이 계속돼서 현재 15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많이 부담되는데 어떻게 단독 실비로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넣어주셨어요. 자, 김규식 전문가님, 지금 실비가 묶여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 절대 해지를 하시면 안 되고요. 좀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 이유는 2008년도, 지금 2019년도죠. 지금 병원 업무가에서 실질적으로 업무가에서 영수증을 뗐을 때 보장해주는 금액 퍼센테이지가 다릅니다. 2008년도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퍼센테이지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절대 해지를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보시면 실비보험이 15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이 15만 원이 아니고 다른 기타 특약들이 묶여서 15만 원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약 부분을 보시고 필요하신 부분은 가져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되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부분 조정을 해서 좀 보험료를 저렴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비싸다고 함부로 해지하지 마시고요. 예전 실비가 유리한 경우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일단 증권을 보내주시고 좀 필요 없는 특약을 정리하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유익한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